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시죠? 자,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임금은요, 영조예요. 지난번에 이제 숙종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 오늘은 이제 영조, 그 이후. 자, 숙종 때 너무 당쟁이 심하다 보니까, 그걸 보고 자랐겠죠, 영조는. 그래서 영조는 이제 제 우선 정책으로 삼은 것이 탕평책, 영조하면 뭐 떠오르는 탕평책을 제시합니다. 어느 편도 들지 말고 편당도 지지 마라. 그러면서 그 탕평비를 가장 유교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성균관에다가 딱 탕평비를 꽂는, 또 당시에 조세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균역법 이런 것도 시행을 하고요. 무엇보다도 영조는 조선의 임금 중에서 제일 장수를 했던 임금이죠. 83 세에 돌아가시고, 그리고 뭐 재위 기간만 해도 52 년, 엄청 길어요. 조선의 왕조 최고. 그러면서 이때 좀 안 좋은 임금이었으면은 이렇게 길었을 적에 오히려 백성들은 고통을 받겠지만, 굉장히 결단력도 있고 개혁도 펼쳤던 임금이기 때문에 상당한 태평성 대였겠죠. 자, 그 영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우리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네. 자, 먼저 이 영조 하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는 지금 이제 자비로움과 엄격함이 공존하다. 자, 이 자비로움이라는 건 이제 어떤 여러 개혁 정치들, 백성을 돌보고 검소하고 이런 면이고요. 공존이라 이제 그 엄격함은 이제 아픔이 또 있죠. 사도세자의 그 비극이 이때 또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 그런 결단력을 이제 발휘했던 왕. 자신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면 과감하게 제거를 하는 이런 결단성이 있는 왕이죠. 자, 우리가 이제 영조는 21대 왕이고요. 자, 영조는 이제 세 가지 기록을 보유하고 있어. 아까 말씀드렸듯이 83 세에 사망을 하고요. 재위 기간 52년. 그다음에 이 말년에 또 왕비를 이제 새로 또 드리는데, 나이 차이가 51세. 뭐 여러 가지 기록을 갖고 있는 왕입니다. 자, 장수의 비결은요. 역시 여러분들 이거 이 영조의 이 건강 비결을 여러분들도 좀 이게 좀 그쵸? 여러분들도 좀 지금에서도 요대로만 하면 진짜 장수할 것 같아요. 그쵸? 그냥 소식하고요. 채식 위주. 지금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그러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사람 사는 거 똑같습니다. 옛날이라 그래서 뭐 특별한 거 요즘 뭐 없어요. 예. 항상 아 그때 사람을 보라는 말이 있죠. 자, 소박하게 입고요. 검소하고 철저한 건강 관리와 금주. 이건 이 마지막은 저도 좀 지키기가 좀 어려운데 뭐 이 금주를 또 했다 그러죠. 그래서 영조 때는 금주령이 굉장히 많이 발표를 해요. 금주령을 내려서 백성들도 술을 못 먹고, 이 술을 먹으면 처벌을 받는 이런 게 또 아이러니하게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네. 자, 이제 영조의 주 정책 중에 하나죠. 여기 탕평책. 네. 불편부당. 네, 어떠한 무리 한쪽으로 쏠리지 말아라. 지금 보시는 요게 이제 우리가 탕평비. 그냥 성균관 앞에다 딱 패거리로 다니지 말아라. 이런 뜻으로. 요걸 이제 정조도 그대로 이어받아서 이제 하죠. 예. 자, 그다음에 인제 여러 가지 편찬 사업도 굉장히 많이 하는데요. 특히 인제 국헌정례, 왕실의 어떤 혼례를 규정한 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굉장히 소박하고 간소화했다 그래요. 그다음에 인제 각 왕실이나 부처에서 쓰는 어떤 경비라 그럴까요? 그런 경비도 딱 쓸데없는 돈을 쓰는 걸 막기 위해서 그 탁지정례라고 또 요거를 또 정리를 해서 각 부서에 배치를 하죠. 그리고 역시 뭐니 뭐니 두 번째 정책 균역법이죠. 조선시대 하면 이 군정, 우리 삼정이라고 삼정의 문란이라고 보통 조선 후기가 되면 전정. 전정 뭐예요? 땅.
세금을 안 내는 땅이 너무 많아. 전정. 또 지금 말한 군정. 뭐 군역이라고도 하는데 군정이라고도 그러죠. 이게 지금 황구첨정이 나왔는데 어린애들 15세부터 군역의 의무가 있는데 이제 태어난 베네 쪼고리에 참 마르지도 않았는데 그냥 군포를 때리는 거예요. 이게 참. 그다음 백골징포 이미 돌아가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장부에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이러니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삼정 중에서도 이 군정이 제일 심했다 그래요. 이거를 과감하게 정조는 군포 두 필에서 한 필로 과감하게 줄이죠. 감세 정책이라고 보실 수가 있고 백성들의 삶은 조금 더 나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면 부족한 세금은 어디서 메꿨을까? 이게 또 엉뚱한 데서 세금 폭탄이 또 터집니다. 이 부족분이 당연히 두 필에서 한 필을 줄이니까 세금은 백성들은 좋은데 재정은 부족하죠. 이걸 또 염세, 소금, 또 어장세, 자, 이 어부들, 물고기 잡는 어장세, 선박세, 또 이런 사람들은 또 여기서 부족분을 충당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농민들은 쌍수를 들고 환영하는 반면 어부 입장에서는 갑자기 없는 세금이 생기는 거야. 이게 지금도 그렇고 조세 정책이라는 게 참 어렵습니다. 이렇게 손을 보면 한쪽은 좋아하는 반면에 또 다른 한쪽은 또 막 오히려 세금이 가중되는, 그래서 쉽게 조세 개혁을 하지는 못하죠. 우리도 요즘 이제 연말정산이다, 뭐 자영업자들 종합소득세 신고 날이 되면 엄청 거기 가보시오. 엄청 싸워요. 네, 이거 왜 거기서 조금 세금이 더 깎기 이런 것 때문에 참 이게 여기 이 당시도 이랬네요. 네. 자, 그 다음에 역시 또 국조 의례의 각종 연례 행사의 어떤 순서라 그럴까요? 이런 것들을 정리한, 요걸 좀 정리한 게 속의례를 또 편찬하고요. 경국대전이 조선 건국때 만들어졌지만 법이라는 게 시간이 흐르면 이제 좀 안 맞는, 현실하고 좀 안 맞는 부분들이 있죠. 요런 것들을 이제 조금 현실에 맞게 보완할 건 보완하고, 또 지금에선 필요 없는 법은 또 없애고, 이렇게 좀 경국대전을 현실에 맞게 좀 손봅니다. 요렇게 나온 게 이제 속대전이라 그래요. 속대전. 그다음에 이제 어떤 군대의 어떤 그런 병역이나 이런 훈련이나 요런 것들을 좀 정리한 책, 병장 도서를 좀 정리한 속병장 도서. 이 속자가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은 조금 보충할 거 보충하고 뺄 거 뺐다, 요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책을 보수했다고 보면 되죠. 요런 게 또 영조 시대에 많이 이렇게 사업이 이루어졌고요. 이 이모화변 안타까운 현실이죠. 이게 사건이죠. 사도세자를 창경궁 뜰 안에서 뒤주를 갖고 와가지고 가차없이, 사도세자는 또 이제 참 어떻게 보면 3살 때 영조가 늦둥이로 낳다 보니까 엄청 좋아했다 그러죠. 그 영화 사도를 보면 잘 나오지만은 너무 기뻐서 영조가 3살 되던 해에 세자책봉을 해버려요. 이건 뭐 그리고 그렇게 애지중지했는데 사도세자 기질은 아빠하고는 좀 달라. 아빠는 검소하고 소식하고 평소에 절제하고 이러는데 반해서 아들인 이 사도세자는요, 고기를 굉장히 좋아하고요, 음식도 많이 먹고요, 글보다는 무예, 또 노는 걸 좋아하는 이런 임금. 따라서 이 아들이 임금이 되면 조선은 분명히 위기에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이고, 결정적으로 사도세자와 등을 지는 사건은 이제 대리청정을 시켜요. 네가 한번 왕으로서 여러 가지 결정을 해봐라. 거기에서 그 영화 사도도 보면 아시겠지만 아들이 하는 게 다 마음에 안 들어. 마음에 안 들어. 나중에 어디까지 아들이 얘기하는 거 얘기를 듣고 귀를 씻죠. 내 귀를, 세수물을 가져오라. 귀를 씻어야 되겠다. 이게 결국은
이 열흘 여기서 있다가 말라 죽었죠. 이때 영조가 정조 손자인데 8살 때 8살 11살 때. 이 얼마나 할마마마 아바마마를 구해 주소서 정말 눈물로 쏘솔하지만 영조는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게 계속 정조도 계속 이게 나중에는 이게 계속 트라우마로 남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뭐 또 노론에서 이걸 또 찬성을 하면서 정조를 어떻게 해서라도 왕위를 안 시켜주려고 왕위를 올라가는 순간 노론들은 다 이거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거의 뭐 죽음이라고 보면 되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 정조를 왕위에 안 앉히려고 그러죠. 실제로 독살의 시도가 굉장히 많았고 정조는 늘 신변의 위협을 느껴서 불을 끄지 않고 밤새도록 책을 읽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왜? 불을 끄는 순간 자객이 들 수 있는 거니까 밤새도록 자객이 들어가려고 했는데 불이 안 꺼 계속 책만 봐. 그래서 정조 책벌레 굉장히 그 책을 많이 읽었다 그러죠. 나중에 이런 건 이제 정조가 왕이 되면서 할아버지의 그 개혁 정책을 그대로 물려받아서 추진하는 그런 또 힘이 되기도 합니다. 그쵸. 이게 이제 그래갖고 이제 사도세자 뒤쪽에 사도세자보다는 이제 아들하고 가야 되겠다라는 그 어린 세손하고 가야 되겠다. 그죠? 이런 손자하고 가야 되겠다는 뜻을 가지고 뒤집어서 죽이는 임오년에 일어난 변이다. 그래서 임오 화변이라고 부릅니다. 화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아들까지도 죽일 수 있는 이 진짜 소름 돋는 이런 결단이야. 아들이지만 예외일 수 없다. 어떻게 보면 그쵸. 이런 설렁설렁한 아들을 자기 관리가 철저한 어떤 아빠 입장에서는 또 못 받겠지만 오늘날에는 어땠을까요? 보듬어야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 그쵸? 부모이신 분은 다 어떻게 공감을 할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조는 아버지 숙종 때 너무 환국으로 다 그냥 막 제거하고 또 여기가 크면 저기를 제거 이런 모습을 보고 둘 다 남인이든 서인이든 노론이든 소론이든 전부 다 같이 등용하는 이래서 이제 탕평, 왕도탕탕, 탕평 정책을 운영하고 세금도 감면하고 본인 스스로가 굉장히 검소해요. 또 사가에 또 나가 있었어요. 경종 때에는. 그러다 보니까 사가의 어떤 물정들을 너무 잘 알아. 자기 골룡포를 몇 번을 기어 입을 정도로 굉장히 검소했다고 그러죠.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 때문에 조선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떤 르네상스를 맞이하는 시대가 또한 영조 시대가 되고 이것은 자신의 손자 정조 때까지도 그대로 이어지는 모습들을 보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조 어떻게 보셨나요? 참 저는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동의가 하기가 또 아들을 어떻게 이렇게 암만 애가 좀 싹수가 없어도 그죠? 이 아들을 또 이렇게 뒤주에 놓아서 그냥 어떤 시대적인 어떤 그럴 수뿐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참 그 부분이 좀 가슴 아파요. 네. 아무튼 여러분들 영조 어떻게 보셨는지 자 잘 지내시고요. 제가 또 앞으로 자주 이렇게 2시에 오후 2시에 좀 매일 가급적이면 좀 안 되는데요. 매일 2시에 좀 올리려고 노력을 좀 해 보겠습니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내일 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